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습니까? 마치 천국 같습니다. 이 말은 올해 80세의 강원도 화천 시골 마을 은퇴교사 김준호 선생님이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터미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터져나온 첫 번째 감탄사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참상과 지독한 가난을 겪고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 손주 세대를 가르쳐온 8명의 은퇴교사들이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베트남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핫도가 불타는 잿더미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이 강원도 산골의 노교사들이 베트남에서의 72시간 동안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을 신께서 우리를 이곳 베트남으로 이끄셨다. 우리가 눈으로 보니 풍요로움을 반드시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78세의 전직 교장 이철소 선생님의 이 한마디는 강원도 교육청을 뒤흔들었고 지역 언론에 연이은 보도를 낳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그들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것은 월 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 시골 선생님들의 마음을 뒤흔든 72시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 일정을 동행했던 교포 통역 가이드 박지민의 증언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제 뿌리인 한국을 더 알고 싶어 강원도 화천의 작은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해외여행을 돕는 일을 8년째 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작년 10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8명의 은퇴교사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해외 땅을 밟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천 외곽의 작은 산수리 마을에서 50년 넘게 교편을 잡으셨던 김준호 선생님의 손자 민준 군이 미국 뉴욕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준 군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인 준호 선생님 손에 자랐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본인의 노력으로 미국 명문대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하 현지에서 좋은 직장을 구한 것입니다. 준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 80이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전에 손주 녀석 장가가는 모습 하나만은 꼭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 애틋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약 3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표값은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은퇴교사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은퇴교사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김 선생 혼자 보내면 외롭지 않겠나. 우리도 같이 가세. 78세의 전직 교장 이철소 선생님, 75세의 최영재 선생님, 74세의 송진우 선생님 등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8명의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생애 첫 해외여행을 결심하셨고 저는 그분들의 통역사이자 보호자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강원도 산골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고령의 선생님들께 곧장 뉴욕으로 날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일본 도쿄에서 하루쯤 머물며 시차와 외부 세계에 천천히 적응하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어르신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경유지인 도쿄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선생님들은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의 어린아이처럼 긴장하셨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은 비행기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손주 녀석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며 비장한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도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영재 선생님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평생 아이들만 가르쳤지. 내가 언젠가 이렇게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분의 목소리에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교육자의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의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일본 전역의 상공을 뒤덮었고 안전을 위해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무기한 결항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항은 순식간에 폐쇄되었고 우리는 공항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극도로 동요하셨습니다. 송진우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또 전쟁이라도 나는 건가? 한국전쟁의 끔찍한 기억이 어르신들의 뇌리를 스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직원에게 문의했고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곳을 벗어나 뉴욕으로 가는 방법은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을 경유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전까지 선생님들에게 베트남은 그저 막연한 이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못 살고 과거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조금은 낯선 나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우리는 다낭 국제공항으로 가는 긴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준호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우리 괜찮을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받아줄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장시간의 예기치 않은 여정은 고령의 선생님들께 큰 부담이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선생님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탑승교의 청결함과 받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동남아 공항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김준호 선생님이 첫 번째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습니까? 마치 천국 같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고 천장은 높았으며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고 어두컴컴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어르신들을 보더니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 휠체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80세의 김준호 선생님과 79세의 윤병철 선생님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우리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즉시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원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15분 후 베트남에서 유학했다는 젊은 베트남 청년이 유창한 한국어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베트남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나? 수속 절차 또한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이 서류 작성부터 숙소 안내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공서 업무를 보려면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30분 안에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숙소 배려였습니다. 공항 측은 선생님들의 연세를 고려하여 공항 근처에 조용하고 깨끗한 호텔을 소개해 주었고 심지어 호텔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영재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들이 우리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는 겐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런트 직원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고령의 선생님들을 위해 1층에 있는 방을 배정해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방으로 안내받는 도중 김준호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복도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에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건가? 사실 그곳은 20년이나 된 호텔이었지만 완벽한 관리 덕분에 새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는 건물이 몇 년만 지나도 낡은 티가 역력한데 말입니다. 방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최신식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법을 설명해드리자 송진우 선생님은 감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물건이 다 있다니, 사람의 뒤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나라라니.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선생님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뷔페식 아침 식사에는 다채로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직원들은 무거운 접시를 들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발견하고는 먼저 다가와 자리까지 음식을 날라주었습니다. 전직 교장 이철소 선생님은 아침 식사를 드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우리는 늘 경모휴친이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만 생각했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먼. 말보다 행동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거야.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그랩을 타고 다낭 시내로 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는 시스템 자체를 신기해하셨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길거리에 베트남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신호를 지키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오토바이 행렬이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그들만의 질서 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다낭 시내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잘 닦인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푸른 가로수가 어우러진 도시는 어르신들이 상상했던 베트남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은 이것 참 60년대 서울보다 더 발전한 것 같구먼이라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용다리의 웅장한 모습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호해안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형형색색의 등불이 켜지자 선생님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 된 목조 건물들과 고요히 흐르는 투봉강, 그리고 그 위를 떠다니는 소원등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움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니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그곳에서 우리는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가 한국에서 온 노인들인 것을 알고는 특별히 맵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79세의 윤병철 선생님이 아침 식사를 드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평소 심장지병이 있으셨는데 익숙하지 않은 여독이 발작을 일으킨 듯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즉시 119에 해당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구급차는 단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30분 넘게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구급차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이동 중에도 선생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대처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고령의 외국인 환자를 신중하고 신속하게 다루었으며 그중 한 대원은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통역인 제가 동행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낭의 빈맥 국제병원에 도착하자 접수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에는 외국인 환자 전용 창구가 있었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최소화되었고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 등 정밀 검사가 1시간 안에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여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정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만약을 위해 하룻밤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윤병철 선생님은 손자의 결혼식에 늦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검사 결과를 뉴욕의 병원으로 전송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약국에서의 대응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약사는 선생님이 한국에서 복용하던 약과의 상호작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어와 한국어로 된 복약 지도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약이 떨어졌을 경우의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우리는 엄청난 금액을 각오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의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월 연금의 몇 배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된 금액은 우리 예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다른 선생님들은 저마다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최영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먼. 김준호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힘든데 여기서는 우리 같은 외국인까지 가족처럼 대해주는구나. 오후에 우리는 다낭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도로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쓰레기 한 조각 없는 거리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방금 청소부들이 싹 쓸고 간 건가? 제가 이것이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교육받은 문화 덕분이라고 설명하자 모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들렀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영업하며 없는 것이 없는 편의점은 선생님들께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편의점에서 TM 인출, 공과금 납부, 택배 수령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송진우 선생님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안에 은행이랑 우체국이 다 들어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가게가 있다니, 점원의 태도도 훌륭했습니다. 고령의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조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셋째 날은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낭의 영흥사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사원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한국도 불교 국가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된 사원은 드물었습니다.
참배 예법을 배우며 김준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불교라고 해도 베트남 사람들의 신앙심 깊이가 느껴지는구먼. 사원이 이토록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겠지. 오후에는 운 좋게 한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낭 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사정을 듣고 특별히 견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실의 청결함, 시설의 완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예의 바른 모습에 은퇴한 선생님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던 최영재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학교는 아직도 책걸상이 부족한데 이곳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교사로서 부럽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쁘기도 하네. 아이들과 교류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한국어 인사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종이로 적은 연꽃을 선물하자 선생님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드디어 뉴욕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낭 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들은 저마다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흘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의 친절함, 사회 시스템의 우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네. 이철수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네. 진정한 부강함이란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일세. 공항에서 있었던 마지막 일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다낭 국제공항의 직원이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짧은 체류였지만 베트남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은 눈물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윤병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늙은이들일세. 그런데 이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신께서 혹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이곳 베트남으로 이끄신 게 틀림없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베트남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선생님들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손자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선생님들은 예정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을 경험한 강원도 시골 교사들의 소감을 취재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의 발언은 전국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상상하던 나라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강원도의 주요 신문인 강원일보는 일면의 시골 교사들의 베트남 발견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선생님들의 경험을 상세히 소개하며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 선생님들의 경험을 도내 전체 교사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 춘천에서 열린 교육 컨퍼런스에서 김준호 선생님은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풍요로움이란 돈이 많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본 풍요로움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사회 전체가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강연을 들은 젊은 교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트남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은 대답했습니다. 우선 우리 어른들이 변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강연이 TV를 통해 방송되자 전국 각지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베트남을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행사에는 베트남 여행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화천의 작은 산수리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은 귀국 후 마을 젊은이들에게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이는 마을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마을 청소 활동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본 깨끗한 도시를 목표로 주민들은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노인에 대한 배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의 벤치를 늘리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도 변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감동한 마을의 목수가 무상으로 교실을 수리해 주었고 외지에서 일하는 마을 출신들이 성금을 보내 새로운 책걸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년 후 제가 다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마을 길은 깨끗하게 포장되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며 학교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겨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 중일세. 아직 부족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나은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을의 공감 헌장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을 아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산수리 마을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모범마을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산수리 마을의 변화가 주목받자 다른 마을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은 이제 81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이번에는 증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을 경유할 계획이라며 베트남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년 몇몇 한국인들을 베트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생님들처럼 베트남에서 깊은 감동을 체험하고 귀국합니다. 80세 고령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시골 교사들의 72시간의 경험이 하나의 마을을 바꾸고 나아가 한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친절했고 사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시골 교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진정한 국제 교류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공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탈명의 강원도 시골 은퇴 교사들의 인생을 바꾼 베트남에서의 72시간의 여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